자, 이제는 가장 중요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마쳤으니까 나머지들은 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빛 에너지죠. 빛도 뭐다? 에너지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요, 빛은 파동이기도 하지만 뭐라고요? 어느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르게 한번 더 깊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입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은 광자라 그래요. 광자. 광자. 미친놈? 광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빛덩어리란 뜻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빛덩어리. 그래서 광양자라고도 하거든요. 광양자. 광자. 빛덩어리. 어떤 덩어리는 뭐 어떤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한 덩어리 이렇게 지금 간다는 얘기죠. 빛은. 그리고 요거를 좀 더 다시면 빛은 또 에너지 덩어리이기도 해요. 에너지를 가진 어떤 빛덩어리, 빛 알갱이,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빛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지금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빨주노초 파남보만 빛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잠깐만 한번 이렇게 쫙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가장 왼쪽에 전파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파장별로 지금 나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자세하게는 알 필요 없어요. 전파가 있고, 전파 뭐죠? TV, 또 뭐, 스마트폰, 하여튼 뭐 우리가 정보를 무선으로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전파, 바로 여기 있고요. 또 전파도 빛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적외선이 있어요.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광자라 그랬잖아요. 빛덩어리 한 개의 에너지가 점점 커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파보다 적외선 빛덩어리, 적외선 광자가 더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적외선에 또 뭐 있죠? 가시광선 있죠. 우리가 보는 뭐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 다음에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잖아요. 빨간색의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적외선. 적외선은 우리 많이 쓰잖아요. 리모컨이나 뭐 적외선 투시 카메라에도 많이 쓰죠. 아무튼. 그리고 보라색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또 뭐요? 자외선이 있습니다. 자외선은 주로 뭐요? 살균 작용에 많이 쓰죠. 살균 할 때 많이 써요. 왜 살균할 때 쓰느냐? 쉽게 말해 이거죠. 얘가 세균들을 어때요? 죽일 정도로 에너지가 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돼요. 그 다음에 X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감마선, 가장 에너지가 큰 놈이고 가장 에너지가 좀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도 됩니다. X선 감마선이 얼마나 위력 있는 놈인지는 또 아시겠죠? 뭐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사용을 하는 빛들이죠. 그죠? 볼 수는 없어도요. 보는 영역은 이 정도 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가볼까요?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열 에너지죠.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데 뜨겁다, 차갑다라는 그 느낌이잖아요. 뜨겁다, 차갑다. 근데 뜨겁다, 차갑다라고 하는 거, 이 정체는 사실 뭐냐면, 정체는 물체가 뭐 뜨겁다, 됐다. 그 열이 있다, 없다, 이런 느낌. 근데 이 열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열이 있다, 없다,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우리가 많이 쓰는 지표라고 하는데, 지표가 주로 뭐냐면 온도죠. 온도라고 하는 개념인데, 온도가 높다, 낮다. 즉 온도가 높은 건 좀 뜨겁다. 온도가 낮은 거는 또 즉 온도가 낮은 거는 또 어때? 차갑다, 뭐 이런 느낌 하는데, 이 온도라는 것, 그리고 열 에너지의 사실 정체는 뭐냐면요, 바로 정체는 그 어떤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들 또는 원자들의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쯤 되면 이 정도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쉽게 말해보죠.
분자들의 운동이 얼마만큼 활발하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물이 얼음이 있죠. 고체가 있잖아요. 고체가 있잖아요. 여기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열을 가하면요. 열을 가하면 물이 되죠. 즉 액체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요 개념으로 보면 물 분자들이 여기서는 처음에는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어때?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열을 주니까 어때? 이렇게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더 활발한 정도가 어떻게 돼요? 활발한 정도가 좀 더 커진 거죠. 예. 즉 이때를 뭐라고 한다? 온도가 높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가볼까요? 여기에서 조금 더 열을 주면 이제 어때? 더 열을 가하면 이제 수증기가 되죠. 예. 뭐요? 기체 상태가 되잖아요. 수증기가.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이제 이렇게 꼼지락거리다시피 못해 그냥 확 지 마음대로 이렇게 막 지금 날아다니는 거죠. 예. 분자나 원자들의 활발한 정도가 어때요? 굉장히 크죠. 즉 온도가 활발한 정도가 크다. 운동의 활발한 정도가 크다. 이 잘 안 나오네. 크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조금 더 고급지게 얘기하면,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온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더 활발해지잖아요. 이때 수준 되면은 그냥 서로 이렇게 묶인 것도 없이 지 멋대로 혼자 막 날아다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뭐 이거는 그냥 상식인데 여기서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어요. 이제는 수증기다 못해 더 열을 가하면 이제 어때? 수증기한테 그런 적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더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 이제는 분자들이 예를 들면 이제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두 개로 돼 있잖아. 근데 이게 서로 막 떨어져 나가. 산소 원자, 수소 원자 막 떨어져 나가. 그러다 못해 또 원자들은 뭘로 돼 있지? 핵이라고 하는 것과 전자가 돼 있잖아. 전자와 핵이 서로 떨어져 나가. 막 지 멋대로 전자고 핵이고 막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막 돌아다녀요. 그 상태, 그 완전한 무질서의 상태. 너무나 활발해서 이제는 막 내 몸뚱아리도 이제 막 목이 좀 잔인한가? 목 떨어져 나고 팔 떨어져 나고 막 지 몸뚱이 막 그런 상태가 바로 플라즈마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뭐 이때쯤 가면 활발함을 넘어 장난이 아닌 거죠. 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라고 한다? 좀 고급지게 온도가 높다. 즉 분자들의 운동 상태가 굉장히 활발하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활발해지지 않고 점점 쪼그라드는 가만히 있게 되죠. 살짝만 움직이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 가정도 한번 해볼 수 있죠? 어떤 가정이에요? 아예 이제 활발하다 못해 그냥 딱 모든 그 원자나 분자들이 정지한 상태. 그 가정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운동을 멈춘 상태. 그거를 우리가 그때 온도를 우리가 0K라고 합니다. 0K. 5K 목장 아니에요. 0. 이거를 우리가 켈빈이라고 읽어요. 절대 온도 0도인 상태. 모든 게 다 멈춘 상태. 이게 바로 0K, 온도가 0K일 때죠. 섭씨 온도로 치면 마이너스 273도씨에 해당하는 그 지점이죠. 근데 우리 지금 우주에, 우리 유니버스에 실제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이렇게 된 사례는 지금 없어요. 이렇게까지 지금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술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일단은 뭐 열 에너지는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중요한 거 뭐라고요? 그래서 뜨겁다, 차갑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걸로 측정하는데, 그 온도라고 하는 거에 사실 이 물체가 열을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의 그 정체는 사실 뭐다? 그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 또는 분자들의 활발하게 움직이는 정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활발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온도가 높다라고 얘기하고, 활발함 정도가 좀 덜하면, 잘 안 움직이면 온도가 낮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번째로 핵에너지를 한번 적어보죠. 핵에너지는 여러분들 그 물리학 원을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배우고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아시죠? 핵이, 그러니까 원자 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핵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자의 핵을 말하는데 이 핵이 서로 큰 놈은, 우라늄 같이 큰 놈은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또 작은 놈, 수소와 수소 같은 놈들이 서로 작을 때 같이 이렇게 탁 붙으면서도 뭔가 에너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지금 바로 말씀드렸듯이 핵에너지는 어느 때 나오냐면 핵이 쪼개질 때, 분열할 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핵이 서로 융합할 때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근데 보통 핵융합, 핵분열이라고 할 때는요, 핵분열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면 우라늄 핵분열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라늄이요. 우라늄이 굉장히 큰 놈이거든요. 이 우라늄이 좀 안정되지 못해서 좀 불안한데 여기에 자극을 주면, 중성자 같은 것들을 주게 되면 축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그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핵발전을 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핵융합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수소와 수소끼리의 핵융합입니다. 이거는 태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태양에서. 태양 에너지의 원천이죠. 바로 태양 에너지는 뭐다? 바로 핵융합 에너지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K스타라고 해서 이 핵융합 발전을 어떻게든 우리가 상용화시키려는, 이거를 기술로 우리가 발전을 한번 해보려고, 발전소를 한번 만들어 보려는 어떤 시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앞서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화학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물질들의 화학적인 결합이나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저장이 되는 에너지예요. 화학 결합과 관련돼서 반응이나 결합으로 저장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지금 전지 쓰잖아요. 건전지, AA 건전지, 뭐 연료전지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예,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아니 전기 에너지 또 다른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화학 결합 형태의 어떤 화학 에너지 형태로 그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 주로 전지의 에너지가 바로 화학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통합과학에서 전체에서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둬야 될 에너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사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원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그 과학에서 깨지지 않는 법칙이 있는데, 보존 법칙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에서 새롭게 그냥 확 생뚱맞게 생겨나거나 싹 생뚱맞게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다만 어떻다? 에너지는 A라는 형태에서 B라는 어떤 다른 형태로 바뀔 뿐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너지가 전환된다라고 얘기하죠.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어려워요. 뭐죠? 예. 다른 형태로 어때요? 바뀐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바뀔 뿐이야. 바뀔 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중력이 작용하니까 뭐가 생겨요? 위와 아래의 구분이 생긴다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놈은 에너지가 크고 아래에 있는 놈은 에너지 작은데, 얘가 가만히 놔두면 떨어져요. 떨어지는 만큼 에너지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갔어요? 얘가 떨어지면서 점점 속력이 빨라지잖아. 즉 떨어지면서 물체의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다. 전환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총량은 어떻다? 그래서 항상 총량은, 에너지의 전체 총량은 바뀌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생겨나는 거죠. 예. 에너지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른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총 6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뀌는 거를 보통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렇게 이용을 해왔는데 이거를 바꿀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뭔가 장치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 하냐면 에너지 전환 장치라고 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뭐예요? 에너지 뭐라고 할까? 트랜스포머. 그래서 ET. 이거 교과서 어디에도 없고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에너지 전환 장치를 잘 개발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이용한 이렇게 좀 쓸모있는 다른 형태로 바꾸고 이렇게 이용해 왔다. 예를 들면 자동차라는 건 뭐예요?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도 대표적인 에너지 전환 장치죠. 이거는 뭐예요? 연료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뭐요? 화학 에너지예요. 그 화학 에너지를 태워서 뭘로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바퀴의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자동차라고 하는 에너지 전환 장치.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를 우리가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같은 열기관이라 해요. 열기관. 엔진을 통해서 엔진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이게 꼭 그거만 있나요? 식물도 바꾸잖아요. 식물은 어때요? 잎이라고 하는 에너지 전환 장치를 통해서 뭘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를 뭘로 바꿔요? 뭘로요? 자기 몸, 식물의 몸 또는 과일, 열매 같은 걸로 이렇게 바꾸죠. 즉 뭐요? 이게 몸 에너지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빛 에너지를 가지고 탄수화물이라는 형태를 합성을 해서 저장한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화학 결합이나 예를 들면 몸을 구성하는 게 다 화학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동물 같은 경우는 동물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 전환 장치는 뭘 통해서? 이 과일을 먹고 뭘로? 운동을 하거나 몸에 열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몸도 뭐예요? 에너지 전환 장치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바꿔나가는 겁니다. 아하,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지인데요. AA 전지, 뭐 연료 전지 뭐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되게 중요한 에너지 전환 장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예를 들면 코드를 꼽아가지고 지금 충전 중인데 코드를 꼽아가지고 전지에 저장을 한다. 전지에 저장을 해. 그거 무슨 형태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하지. 전지의 어떤 화학 반응으로 그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어때? 또 우린 전지를 사용하잖아. 사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면 이 전기 에너지로 스마트폰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내고 뭐 하잖아요. 동영상도 돌리고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와, 전지는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가능하네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걸 우리가 평소에 뭐라고 하냐면 충전이라고, 전기 충전한다고 그러잖아. 배터리에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 요거를 그대로 쓰는 거를 뭐라 그래? 이건 방전이라고는 안 하고 뭐라고 하냐? 그냥 배터리 사용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에너지 전환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바꾸면서 계속해서 이용을 해왔다. 이런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 등교를 하시면요, 팀으로 좀 이렇게 모든 별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에너지 전환 사례들을 같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 동안 여러분들 별탈 없이 또 건강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